이번 시간에는 배위화합물의 결정장 이론에서 6배위 화합물을 복습을 하면서 4배위 화합물과의 차이점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배위 착물의 d오비탈의 결정장 갈라짐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5개의 d오비탈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야 되고요. 6배위 착물 같은 경우는 팔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X, Y, G축 이 축상에 리간드가 6개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간드가 X, Y, G축에 존재한다가 첫 번째 키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축 위에 존재하는 d오비탈 중에서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랑 dg제곱이 리간드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반발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과 축 사이에 존재하는 오비탈 dxy, dyg, dxg 오비탈이 있는데 이 오비탈은 리간드와 상대적으로 덜 반발합니다. 누구보다 덜 반발하냐 라고 했을 때는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과 dg제곱보다 덜 반발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EG라고 해서 DG제곱과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좀 높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고 DXY, DYG, DXG 이 세 개의 오비탈이 T2G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EG보다 낮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말한 것처럼 이 각각의 전자의 개수, D 전자의 개수에 따라서 전자 배치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차근차근 한번 해보면 D 전자가 한 개 있을 때는 티타늄 3+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게 EG고 아래에 있는 게 T2G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티타늄 3+ 같은 경우는 이제 고스핀 리간드가 존재할 때와 저스핀 리간드가 존재할 때 전자 배치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전자 수는 하나, 상자기성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티타늄 2+나 바나듐 3+ 같은 경우는 D전자가 2개 존재합니다. 저스핀 리간드에서 저스핀 배치를 한다고 해도 D전자가 2개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도 마찬가지로 전자 배치가 동일하고요. D전자가 3개 있는 바나듐 2+와 크로미움 3+ 또한 D전자가 3개 존재합니다. 그리고 고스핀 리간드인지 저스핀 리간드인지와 상관없이 전부 다 홀전자 수가 3개, 상자기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크로미움과 망가니즈로 이루어진 D전자 4개인 것을 배치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위에 있는 이 고스핀 배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T2G에 하나, 둘, 3개가 배치가 되는데 여기에서 고스핀 배치일 때는 스핀이 더 많은 배치, 즉 짝을 이룬 것보다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높은 EG의 전자 배치라는 것을 바닥 상태라고 봅니다. 반대로 이제 고스핀 리간드가 아닌 저스핀 리간드가 존재할 때는 강한장 리간드이기 때문에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커서 아래에 배치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D전자가 4개일 때 고스핀 리간드는 홀전자 수가 4개, 그 다음에 여기에서 홀전자 수가 2개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망가니즈 2+와 철 3+ D5인 구조에서는 고스핀 리간드일 때는 스핀이 최대가 되는, 즉 스핀이 무려 5개가 되는 배치를 할 수가 있고요. 저스핀 리간드 존재하에 저스핀 배치를 할 때는 전자가 이렇게 배치되기 때문에 여기선 홀전자가 1개, 홀전자가 5개에서 5배의 홀전자 수를 가지게 됩니다. D6 같은 경우는 철 2+나 코발트 3+가 존재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식으로 배치가 된 다음에 하나를 짝짓게 되죠.
그래서 홀전자 수는 4개가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저스핀 배치를 할 때 모두 짝지은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처음으로 여기에서 홀전자 수가 빵개 반자기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D6 같은 경우는 홀전자 수가 고스핀 리간트일 때는 존재하고 저스핀 리간트일 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발트 2+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를 해주면 되겠는데요. 이때는 홀전자 수가 3개, 그 다음에 저스핀 리간드일 때는 홀전자 수가 하나라고 해서 홀전자 수가 3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켈 2+ 같은 경우도 전자 배치를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를 할 수 있고요. 저스핀 리간드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전자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고스핀 리간드인지 저스핀 리간드인지에 따라서 전자 배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자 배치가 고스핀 리간드인지 저스핀 리간드인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자가 9개 있는 구리 2+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스핀 리간드인지 저스핀 리간드인지에 따라서 배치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홀전자 수가 하나 있기 때문에 상자기성입니다. 구리 플러스나 아연 2+ 같은 경우는 D 전자가 10개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꽉 채운 전자 배치를 할 수가 있고요. 얘는 둘 다 반자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자 개수에 따라서 어떠한 전자 배치를 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고스핀 리간드인지 저스핀 리간드인지에 따라서 전자 배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통해서 어떠한 이온의 전자 배치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란색 쳐져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어떠한 전자 배치인지에 따라서 어떠한 이온이 존재하는지 반드시 한번 비교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4배의 착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오일탈이 갈라질지 한번 추가적으로 학습을 해볼 텐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4배의 착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면체 구조나 평면 사각형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평면 사각형인지 사면체인지 구조는 중심금속과 리간드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면서요. 전자 배치가 그에 따라서 또 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조는 지금 노란색 결정을 띠고 있는데 그만큼 강한 에너지를 흡수한 I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연막 코발트지 여러분들 파란색인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좀 더 상대적으로 낮은 빛의 에너지인 주황색 빛을 흡수했구나 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배의 착물 중에서 사면체부터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사면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리간드가 이렇게 XYG축이 아니라 XYG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정육면체에서 각각의 꼭지점에 리간드를 배치를 하게 되면 됩니다. 이러한 배치에서 6배위 8면체와는 조금 다르게 DG제곱은 이러한 곳에서 로브가 존재하고 상호작용이 이러한 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도 여기에서 이렇게 로브가 존재해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DXY와 DYG, DXG는 축과 축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모서리에 로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모서리에 이렇게 로브가 존재해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4배위 착물 중 사면체 구조는 리간드가 정육면체의 꼭지점에 존재하고요. 이로 인해서 방금 말한 것처럼 디오비탈의 상호작용의 정도가 정팔면체, 다시 팔면체 착물에서와 정반대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팔면체 착물과 달리 이 T2G와 EG의 위치가 정반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면체에서는 T2G가 아닌 T2, EG가 아닌 E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결론적으로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과 DG제곱이 DXY, DXG, DYG보다 에너지가 더 낮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사면체 착물 같은 경우는 리간드의 개수가 좀 더 적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는 리간드와 상호작용하는 정도가 팔면체와 달리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팔면체 착물보다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작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스핀 배치를 하게 되고요. 이를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팔면체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를 델타 옥타헤드럴이라고 했을 때 델타 T 사면체의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는 동일한 조건이라고 할 때 팔면체의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보다 9분의 4만큼 작다라는 것 또한 잘 알려진 사실인데 우리는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배의 착물에서 사면체와 달리 사각 평면에서는 d 오비탈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알아볼 텐데요. 똑같이 d 오비탈의 배양을 보고 판단을 했을 때 사배위에서 사각 평면 착물 같은 경우는 x, y 축에만 리간드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5개의 오비탈이 존재할 때 이 사배의 착물 같은 경우는 평면 사각형 구조가 리간드 xy축에 존재하고 xy축에 존재하는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이 가장 큰 상호작용으로 반발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의 전자배치를 하지 않고 이로 인해서 높아진 오비탈 때문에 dg제곱 오비탈이 매우 낮아진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비탈에는 배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에 전자를 가득 채우는 것으로 추가적인 안정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배위 착물에서 사면체보다는 살짝 불편해 보이지만 이러한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을 제외한 이 d 오비탈에 전자를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강한장 리간드로 이 격차를 크게 벌림으로써 추가적인 안정성을 얻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을 제외한 d 오비탈의 전자가 모두 채워졌을 때 d 오비탈의 전자 개수가 8개이기 때문에 d 오비탈 전자 개수가 8개이면서 강한장 리간드가 4개인 구조가 일반적으로 사각평면 구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ni, cn4, e- 같은 경우 지금 ni가 e 플러스이면서 전자가 8개 있고요. cn-라는 강한장 리간드가 4개 존재하기 때문에 이가 사각평면으로 배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풀어볼 텐데요. 여기 있는 경우는 지금 6인 것을 보아서 6배 위이고 얘는 4배 위인데 그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한번 해보라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6번 Fe2+가 지금 현재 산화수를 볼 때 Cl-가 6개 있는데 차기온이 마이너스 4의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Fe가 지금 2+일 겁니다. 그럼 얘도 2+가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3d6의 배치를 가지게 될 겁니다. Cl-는 약한장 리간드죠. 그래서 약한장 리간드가 존재하고 얘는 강한장 리간드이기 때문에 얘는 고스핀 배치, 얘는 저스핀 배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면체장 같은 경우에는 T2G가 아래에 EG가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 d 오비탈을 먼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헥사클로로 페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한장 리간드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치. 그 다음에 사이아노 페레이트 같은 경우는 강한장 리간드이기 때문에 저스핀 배치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니켈 같은 경우는 Ni2+가 되기 때문에 28번 3D8 D전자가 8개가 존재하고 얘는 현재 약한장 리간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28번 니켈 2+와 지금 강한장 리간드 4개가 있기 때문에 얘는 평면 사각형 구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 사각형 구조가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둘 하나 구조이고 맨 위에 있는 오비탈이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dxy
dg제곱 그 다음에 각각 오비탈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전자 배치를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8개를 배치할 수 있고 반자기성의 홀전자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테트라클로로 니켈레이트 같은 경우가 사각 평면 구조라면 마찬가지로 지금 헥사 사이아노 니켈레이트와 동일한 배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얻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홀전자 수가 2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사각평면 구조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평면 사각형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장 리간드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얘는 사면체 구조가 되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체 구조에서는 T2G와 EG의 순서가 바뀌고 약한장 배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해서 홀전자 수가 2개의 상자기성을 나타낸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홀전자 수 4개, 그 다음에 0개, 그래서 상자기성, 반자기성, 상자기성, 반자기성, 그 다음에 사면체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팔면체 창물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전자 배치를 하게 되는지 한번 금속의 종류와 리간드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사면체 창물에서 사배위 창물에서 사면체와 평면 사각형 구조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언제 이러한 구조를 나타내고 어떻게 전자 배치를 하게 되는지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